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카르마가 해소되는 원리. 영혼은 물질 체험을 통하여 진화를 합니다. 영혼의 진화의 방향은 사고 조절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한 번의 물질 체험으로 영혼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지이며 하나는 카르마 에너지입니다. 영혼은 물질 체험을 위해 자신이 속한 5차원 영단에서 영혼의 진화 과정에 맞는 외투를 입고 물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모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의 칭위는 모두 다릅니다. 의식 구현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유의지가 높게 형성될수록 지적인 생명체이며 높은 수준의 창의력과 창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물 중에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높을수록 자유의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며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하게 됩니다. 자유의지의 심각한 남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카르마 에너지입니다. 자유의지가 매우 낮은 식물들은 카르마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동물들 또한 카르마를 남기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고라니를 잡아먹고 고라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을 음식으로 먹는 것은 카르마를 남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채소를 먹고 인간이 식물의 열매를 먹고 인간이 가축의 고기를 먹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 사냥을 하는 것은 어떠한 카르마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기본적인 순환 법칙이며 대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식물의 몸과 열매를 먹고 인간이 가축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카르마 에너지가 인간의 몸에 남지 않습니다. 인간이 식물의 몸과 열매를 먹고 인간이 가축의 고기를 먹게 되면 인간의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 탁기와 사기의 형태로 흡수되어 인간의 몸에 흐르는 기혈의 흐름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세포에 쌓이고 쌓여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먹음으로써 생명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유한한 수명을 살게 하는 원인은 음식을 먹기 때문이며 음식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음식으로 먹음으로써 생명의 순환주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먹는 자연의 순리가 넓은 의미의 생명체의 카르마가 됩니다. 생명체들은 죽음을 통해 생명체들은 자신의 몸을 생명체에게 음식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생명체의 카르마를 해소하게 되는 것이며 대우주의 생명의 순환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한 경우에는 카르마가 남게 됩니다.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생긴 카르마는 반드시 자신의 자유의지를 침해당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카르마를 해소해야 합니다. 카르마가 해소되는 대우주의 법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눈에는 눈으로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당신도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장부봉인과 경락봉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타인의 눈을 다치게 하여 장애인을 만든 경우, 타인의 귀를 다치게 하여 손상을 입힌 경우는 똑같이 다음 생에 태어나 똑같은 방식으로 눈이나 귀를 역지사지로 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시력이 나빠지고 귀에 이명이 생기고 난청이 생기고 선천적으로 눈이나 귀가 약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불편함을 통해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렇게 20년이나 30년 이상을 심각한 장애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몸의 질병을 통해 몸의 통증이나 고통을 통해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장부봉인 또는 경락봉인이라고 합니다. 내부봉인이라고도 합니다. 해소할 카르마가 적거나 비교적 젊은 영혼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삶을 통한 카르마 해소입니다. 태어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경우인데 해소할 카르마가 많은 경우 비교적 오래된 영혼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의 삶은 힘들고 고단합니다. 젊은 영혼들은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을 통한 카르마 해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나 기형, 발달 장애를 겪는 장애인들은 비교적 오래된 영혼들이며 가장 많은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30년을 심각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 경우 카르마의 10% 정도 해소가 되며 50년 이상 심각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 경우 15% 정도 카르마가 해소됩니다. 우주에서 영혼의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 8%에서 10% 정도의 적당한 카르마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영혼들은 카르마를 해소하고 관리하기 위한 윤회와 환생 프로그램들을 설계하여 삶에 반영해야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의 삶을 통한 카르마의 해소에는 카르마 당사자들끼리 관계를 형성하여 오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주로 많이 오며 가족 관계를 형성하여 오게 됩니다. 장애인으로 오는 사람은 카르마가 비교적 적으며 장애인을 돌보고 책임지는 부모나 가족이 더 많은 카르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부모의 역할이 되며 피해자는 장애인이 되어 가해자가 자신으로 인하여 생긴 카르마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삶을 통해 가해자의 영혼의 진화를 돕는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카르마 속에 담긴 대우주의 냉정함이며 대우주의 사랑입니다. 카르마로 얽힌 당사자들은 카르마를 해소하지 않고는 영혼의 진화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과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속에서
카르마를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만큼 힘들고 고단한 장애인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서로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서로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하늘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장애인의 카르마 해소를 위해 설치된 에너지장이 있는데 이것을 우주에서는 특수 에너지장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에게 설치된 특수 에너지장의 종류는 외부 에너지장과 내부 에너지장들이 2중, 3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 에너지장과 내부 에너지장은 13차원과 15차원과 17차원의 우주 기술로 설치됩니다. 불치병과 난치병들에는 모두 이러한 특수 에너지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로, 인간의 의학기술로 이 에너지장들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불치병과 난치병이 있는 것입니다. 카르마가 아니어도 불치병과 난치병이 될 수 있으며 하늘에 의해 특수 에너지장이 설치되면 원인을 알 수도 없으며 치료도 할 수 없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설치한 특수한 에너지장에 의해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5차원과 7차원과 9차원과 11차원의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인간의 몸에 직접 들어가 감정선을 통제하고 의식선을 통제하여 정신을 분열시키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이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힘들고 두렵고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형성한 특수한 에너지장 속에 갇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특수한 에너지장에 갇혀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로 자세히 관찰하기 전에는 잘 구분이 안 되고 찾아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특수 에너지장에 갇힌 경우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멍 때리는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이 되지만 자신이 멍 때리고 있는 것조차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며 늘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으며 인지가 부조화 상태로 살고 있으며 주변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며 5분 이상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기운이 없으며 늘 피곤하여 뼈 마디마디, 근육 하나하나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아프고 땀이 나면 더 힘들고 쓰러지기도 하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으며 성생활을 하는 시간보다 병원에 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며 성행위를 하고 나면 무기력감으로 최소 2일이나 3일은 쉬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타인과는 다른 특수한 체질이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완고함에 갇혀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두려움에 갇힌 채 참 답답하게 살고 있으며 단순하고 단조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외부 에너지장과 내부 에너지장에 장기간 20년 이상 노출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 답답하게, 참 한심하게 자유의지를 구속당하고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펼칠 수 없게 살아가도록 프로그램되어 살면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참 답답하게 살며 참 한심하게 멍 때리기를 10년 정도 하면서 살고 나면 3% 정도의 카르마가 해소가 되며 20년 정도를 살고 나면 6% 정도가 해소되며 30년 정도를 그렇게 살면 9% 정도가 해소되며 50년 정도를 살면 약 15% 정도의 카르마가 해소됩니다. 이렇게 카르마가 해소가 시작되는 시기는 빠르면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며 늦어도 20대부터는 시작됩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 특수한 에너지장을 설치하여 단기간에 걸쳐 그 사람의 감정과 의식을 지배하면서 특수 에너지장에 갇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사람이 되어 난동을 부리며 정신병자 소리를 들으며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며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이 되어 살아가거나 정신질환자가 되어 격리되어 살면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하늘의 에너지체들의 에너지장 속에 갇혀 자해를 하고 폭력성을 띠며 살게 되면 카르마의 6% 정도를 해소하게 되며 20년 정도를 살면 카르마의 12% 정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병원과 집을 오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카르마가 해소될수록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며 발생 초기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증상은 우데카 팀장의 글 11차원에 대한 정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장의 세기와 강도,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영혼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만큼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카르마 역시 우주의 역사이며 영혼의 역사이며 영혼이 물질 체험의 결과물입니다. 카르마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카르마가 없다면 영혼의 진화 역시 없습니다. 자동차가 가속 페달만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영혼에게 부여된 자유의지가 가속 페달이라면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다 생겨난 카르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면, 인생에 어떠한 방해물이 없다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인간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하여 자만과 교만에 의해 폭주하는 자동차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카르마를 통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의지를 크게 침범하며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카르마는 자신만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카르마의 고리는 자신만이 풀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생긴 카르마는 창조주라 할지라도 관여할 수 없으며 창조주라 할지라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영혼의 물질 체험은 당신의 자유의지와 당신의 카르마와의 균형 찾기 속에서 잘 짜여진 드라마입니다. 우데카 팀장이 시절 인연에 의해 의식이 깨어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인류들과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빛의 일꾼들에게 상징의 표식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2018년 4월 27일 우데카